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를 해드릴 논문은 A Company for the 2020s라고 하는 어,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자극적인 2020년대를 위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논문입니다. 페이스북 AI 리서치랑 버클리 페어와 베어에서 같이 연구를 한 논문이고요. 이번 주에 나왔고 나름 나름 뭐라고 할까 이번 주를 좀 핫하게 달궜던 논문 중에 하나라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의 컴퓨터 비전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CNN의 반격 같은 느낌이랄까? CNN의 입장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여전히 충분히 좋다라는 얘기를 저자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트로부터 한번 보면은, 뭐 이제, 사실 올해가 알렉스넷이 나온 지 딱 10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알렉스넷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알렉스넷이 나오고 나서 어떤 컴퓨터 비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컨브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비전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아주 잘 들어맞으면서 컴퓨터 비전을 뭔가 한다 이러면은 CNN을 쓴다라는 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 버렸었죠. 그리고 이 컨브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 하다는 거. 어떤 물체의 그런 위치의 시프트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 위치에 상관없이 잘 인식을 하면서. 그리고, 어, 네. 이게 어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컨볼션 필터가 연산을 하면서 그때 컴퓨테이션이 쉐어드 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되게 이피션트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떤 비주얼 레코니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빌딩 블럭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NLP 쪽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좀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트랜스포머가 RNN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네트워크를 교체를 해버렸고 도미넌트한 백본이 되었죠. 그렇게 약간 다른 길을 가다가 이 두 개의 스트림이 2020년에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2020년 말에 나오면서 뭔가 이제 어떤 지형의 변동이 일어났고 트랜스포머가 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레지넷 같은 어떤 스탠다드한 CNN을 훨씬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고 네, 보여주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VIT가 나왔을 때 약간 약점은 컴퓨터 비전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태스크에 다른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적용했을 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약간의 단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이런 VIT 같은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은 그 인풋 사이즈에 실제로는 인풋 사이즈가 아니라 패치 개수지만 인풋 사이즈가 커지면은 우리가 패치 사이즈를 동일하게 뭐 16 바이 16 이렇게 하면은 그 패치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어쨌든 쿼드래틱 컴플렉시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또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여전히 어떤 CNN과 트랜스포머를 결합한 형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어텐션을 하되 어떤 로컬라이징해서 로컬 윈도우 안에서만 어텐션을 하는 그런 형태의 컨볼루션처럼 그렇게 하는 형태의 트랜스포머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스윙 트랜스포머였죠. 사실 2021년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논문을 꼽아보라고 했을 때 두 개 정도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윙 트랜스포머였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MA 마스크트 오토 인코더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트레이닝하는 그 논문 두 개가 좀 떠올랐는데 그만큼 스윙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어떤 마일스톤의 워크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제네릭한 여러 가지 비전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제네릭 비전 백본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도 보여줬고요. 어, 근데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가 성공했다는 거는 이 저자들이 주장하기로 어떤 로컬 윈도우 안에서의 어텐션을 하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볼루션이 쓸모 없어진 게 아니고 컨볼루션의 그 핵심적인 거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전혀 희석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전혀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뭘 하고자 하냐면 이제 VIT 이전과 VIT 이후의 어떤 컨브넷의 그 갭의 다리를 놓는 그래서 정말 순수한 퓨어 컨브넷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디시전들을 컨브넷에 잘 적용을 할 수 있다면은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컨브넥스트라는 이름의 어떤 새로운 CNN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오다 보니까 페이스북에는 그 레지넷 저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지넷이 2015년에 나오고 2016년에 레지넥스트라는 네트워크가 나왔었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어떤 컨브넷의 다음 버전 같은 느낌으로 컨브넥스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를 사실은 PRCB에서 따로 다루진 않고 그 이후에 뭐 C스윈이나 이런 거 병님이 다뤄주셨는데 약간 복습 차원에서 스윈 트랜스포머를 간략하게만 보고 가면은 스윈 트랜스포머는 Shifted Windows 트랜스포머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하는데 어떤 non overlapped 윈도우 내부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아래쪽 여기 스윈 트랜스포머 보면은 제일 아래쪽 4x4짜리 윈도우가 있고 요 윈도우 안에 한 칸이 이제 패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윈도우 사이즈가 아마 7x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4x4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패치들을 이제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하는 거고 근데 요렇게 하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하이라키컬하게 네, 우리가 CNN에서 뭐 풀링이나 스트라이드 2짜리 뭐 컨볼루션 같은 걸 해서 피처맵을 줄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리세티브 필드를 점점 키우는 방식으로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인접한 다른 윈도우에 있는 하지만 인접해 있는 애들끼리 연산이 안 되니까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처럼 네, 이렇게 쉬프티드 윈도우를 해서 이 안에 이제 요 안에서 여기는 2x2, 여기는 뭐 4x2, 여기는 4x4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는 구조를 한 거죠. 근데 또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얘네들을 사이클릭 시프트를 해서 왼쪽 위에 있는 애를 오른쪽 아래로 갖다 붙인 다음에 똑같은 동일한 사이즈가 되게 만들고 대신에 마스킹을 이용해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해서 이 구조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 블럭이 이 오른쪽 아래처럼 여기 이제 윈도우를 이용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죠. 그리고 여기는 쉬프티드 윈도우 셀프 어텐션을 한 거고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요 스테이지 2부터 보면은 패치 머징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는 스페이스 투 뎁스 같은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줄이고 대신 채널을 늘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리니어 레이어 같은 걸로 프로젝션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4x에서 뭐 8x로 넘어가는 요런 부분을 패치 머징이라는 다른 특별한 레이어를 둬서 이제 수행을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컨브넷을 모더나이징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의 모델 사이즈를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는 레지는 50 정도 사이즈의, 그리고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스윈 T, 스윈 타이니의 사이즈, 플랍스로 했을 때 4.5 기가 플랍스 정도 되는 모델 사이즈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레지넷 200, 200짜리 스윈 베이스 모델, 이거는 한 15기가 정도 되는, 15기가 플랍스 정도 되는 이런 모델 하나, 두 개 정도를 일단 대표적으로 하고요. 대부분의 실험 결과는 근데 요 앞에 작은 모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이징 하는 로드맵은 일단
트레이닝 테크닉, 제일 최신의 어떤 트레이닝 테크닉들을 VIT 같은 데서 사용했던 테크닉들을 적용해보겠다. 레지넷 50에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매크로 디자인 레벨에서 뭔가를 고치고, 레지넷에서 레지넥스트로 갈 때 뭔가 새롭게 적용된 것도 한번 또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인버티드 바틀렛 구조도 적용해보고, 라지 커널 사이즈, 그리고 뭐 레이어 와이즈 마이크로 디자인들을 적용한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닝 테크닉 같은 경우는 먼저 롱거 트레이닝 에폭. 그래서 300 에폭을 동안 트레이닝 한다고. 원래 레지넷은 90 에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더 길게 하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쓰고 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하고 레귤러리제이션 스토캐스틱 뎁스랑 레이블 스무딩 방법을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트레이닝 테크닉들을 좀 더 적용했더니 이제 성능이 처음에 76.1에서 78.8 정도로 2.7%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자세한 이제 이 트레이닝 할 때 사용했던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어펜딕스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 디자인 레벨에서 스테이지 컴퓨트 레이쇼를 좀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스윈 T에서는 요 각 스테이지별로 컴퓨테이션 레이오가 1대 1대 3대 1이고 그 T보다 더 큰 모델에서는 1대 1대 9대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컴브 넥스트에다가 이제 각 스테이지가 4개로 구성되는데 그 스테이지 안에 한 블럭들이 여러 개가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모델이 제일 크게 스테이지 1, 2, 3, 4로 나눠지고 각 스테이지별로 그 안에 블럭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블럭의 개수가 원래 레지넷 50에서는 3, 4, 6, 3이었는데 이거를 3, 3, 9, 3으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스윈 T처럼 1대 1대 3대 1의 구조로 바꾼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성능이 또 약간 0.6% 정도 상승을 했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컴브 넥스트 T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얘만 1대 1대 3대 1이고, 스윈 T와 마찬가지로. 스윈 트랜스폼처럼 나머지는 1대 1대 9대 1이에요.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각 그 스테이지별로 채널 제일 클 때 채널 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템 부분, 우리가 네트워크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을 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이제 패치파이 형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탠다드 레지던스의 스템 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2개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7x7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 2 그리고 맥스 풀링, 스트라이드 2짜리 맥스 풀링을 해서 이제 4배로 다운 샘플링을 4분의 1로 다운 샘플링을 하는 건데 VIT에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패치파이 스트래티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패치 사이즈를 VIT에서 16 by 16 혹은 14 by 14로 자르게 되죠. 그게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다른 논문 리뷰할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패치를 뜯은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16 by 16이면 16 by 16의 채널이 있을 텐데 그 3차원을 이제 벡터라이즈 한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특정 사이즈 벡터로 프로젝션 하는 거죠.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16 by 16짜리 컨볼루션인데 스트라이드를 16으로 한 거랑 동일한 연산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논 오버래핑 컨볼루션을 커널 사이즈를 14나 16같이 큰 커널 사이즈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윈 트랜스포머도 똑같은 방식을 썼는데 하지만 스윈 트랜스포머는 멀티 스테이지로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리셉티브 필드가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VIT는 그렇지 않죠. VIT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이즈를 보는 거고 그래서 스윙 트랜스포머는 로컬하게 보다가 그걸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초반에 패치 사이즈를 크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4x4 정도로 패치 사이즈를 작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컴브 넥스트에서도 패치 파일 레이어를 4x4 컨볼루션인데 스트라이드 4짜리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적용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애큐시가 0.1%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ginextify라고 써 있는데 reginext가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면은 그 중에 왼쪽이 이제 reginet의 원래 구조고 보면은
이게 채널 수예요. 채널을 바틀렉을 써서 4분의 1로 줄였다가 네, 다시 64, 256을 64로 만들었다가 3x3 컨버전 그대로 하고 다시 256으로 4배 키워서 이 스키 커넥션이랑 만나는 식으로 돼 있는데 레진 넥스트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32개의 브랜치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인셉션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건데 인셉션은 브랜치를 나누면은 모두 다 다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브랜치마다 여기선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결국 이게 뭐냐면은 그룹 컨볼루션입니다. 결국에는 채널 256을 그룹 32개로 나눠서 결국엔 채널을 네, 4개씩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것끼리만 연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컨캐트네이션 하는 식으로 이게 덧셈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보면은 컨캐트네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게 256을 키운 다음에 더하는 거라서. 그래서 레진엑스트에서 그룹 컨볼루션을 썼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레진엑스트의 가이드는 그룹을 많이 나누고 대신에 위스를 늘려라. 여기 보시면은 얘가 64채널인데 이게 4채널씩 32개라서 여기는 128채널이에요. 그래서 채널 수가 사실은 다 합쳐놓고 보면 여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레지 넥스트에서는 그룹을 줄이고 채널을 늘려라라고 하는 컨셉이었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그런데 극단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룹 개수를 여기가 채널이 256이면 그룹 개수를 256으로 하면은 결국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채널 와이즈, 뎁스와이즈로 하는 컨볼루션으로 바꿔버리고 그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연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채널이 너무 작아서 약간 이제 96 정도로 키워졌고 이게 퍼포먼스를 어 80.5% 앞에서 네, 조금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네, 이걸 나누면서 채널을 늘렸더니 플랍스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4.5기가 정도로 맞춘다고 했는데 거기서 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줄이기 위한 컨셉이 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버티드 바틀렉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요 뒤에 나오지만 모바일 랩 V2에서 소개가 됐던 거고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모바일 랩 V2에서 우리가 바틀렉 구조는 원래 여기 A에 있는 것처럼 채널을 보통 4분의 1로 줄였다가 다시 4배로 키우는 좀 전에 봤었죠. 그런 구조로 가는데 이거를 모바일 랩 V2에서 반대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4배로 키웠다가 줄이는 식으로 그리고 스킬 커넥션이 작은 데서 작은 데로 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도 사실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트랜스포머에서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에 해당되는 게 결국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그냥 풀리 커넥트래요. 우리가 MLP라고 부르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은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MLP 구조를 보면은 네, 4배를 키웠다가 줄이는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배, 레이어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4배 커졌다가 다시 4분의 1로 줄어드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사용을 해서 인버티드 바틀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요 스키 커넥션 하는 부분에서 그 실제로 다운 샘플링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사이즈가 뭐 100 x 100이었는데 여기서 3 x 3의 스트라이드 2짜리를 해서 50 x 50으로 하면은 이렇게 스키 커넥션 와서 덧셈 할 때 이 스키 커넥션으로 넘어오는 애도 절반으로 줄여줘야 되죠. 그때 원 바이 원에 스트라이드 2짜리 컨볼루션을 레진에서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운 샘플링 하는 레지듀얼 블럭에서 연산량이 많이 감소해서 4.6 기가 플랍스 정도로 줄었고 성능은 또 살짝 증가하는 이런 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 그림이 실제 레진 넥스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원 바이 원 컨버전이랑 요 뎁스와이즈 D라고 하는 게 뎁스와이즈인데 둘이 자리를 바꾼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빙 업 뎁스와이즈 컨볼레이어인데 이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위로 올리는 게 트랜스포머에서도 잘 보여준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딱 그거예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MLP, 원바이원 컨볼루션 MLP랑 똑같은 거라서 결국엔 4배 키웠다 줄이는 식으로 되는데 걔는 2개가 연속으로 나오죠. 반면에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MLP보다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여기 3x3이라고 했던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네, 셀프 어텐션이랑 똑같은 거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논문도 있는데 스윙 트랜스포머 같이 윈도우 안에서 하는 셀프 어텐션이 결국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랑 동일한 연산이다라는 거를 네, 증명한 논문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컨셉으로 보면은 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먼저 하고 MLP 레이어가 붙는 것처럼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먼저 하고 이제 인버티드 바틀렛 구조 레이어 두 개가 연속으로 오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그런 방식을 썼더니 이제 여기가 지금 384에서 하던 거를 96으로 줄이게 되고 대신에 원바이 원이 커지면서 얘가 연산량이 더 적겠죠. 그래서 실제 연산량이 좀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니까 퍼포먼스가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살짝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떨어졌는데 0.7% 정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사이즈를 키우게 돼요. 스윙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7x7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커널 사이즈를 7x7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3x3, 5x5, 7x7, 9x9를 다 11x11까지 다 실험을 하는데 7x7이 세츄레이션 되는 그 컨버션이라서 네,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더 큰 레지는 200짜리도 해봤는데 거기서도 네, 7x7이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레벨은 끝났고 마이크로 레벨에 대한 얘기인데 네, 렐루 대신에 갤루를 쓰자. 이게 사실은 갤루를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갤루를 쓰면 또 레이어 놈을 조합해서 쓰는 게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뭐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역시 레이어 놈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NLP에서는 NLP랑 어떤 자연어랑 비전 쪽이랑 이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좀 다르다. 그래서 가우시안 에러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는 갤루를 좀 많이 쓰는데 트랜스포머나 그러니까 네. 어드밴스 트랜스포머 제일 맨 처음에 나왔던 트랜스포머는 렐루를 썼는데 그 이후에 나온 버트라든지 뭐 GPT 같은 애들은 이제 갤루를 쓰고 대부분의 이제 지금 나오는 VIT 계열도 갤루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갤루로 치환을 했고 이제 성능이 렐루를 갤루로 바꿨을 때는 뭐 그거에 대한 성능은 바뀌지 않았다. 사실 뭐이 앞에 성능 요거 7x7로 해서 80.6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성능은 변화가 없었고 갤루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재밌었던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보면은 MLP 쪽에만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죠. 사실 셀프 어텐션 쪽에도 액티베이션 없고 그 이전에 그 인베딩 하는 쪽에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블럭 내부에서 딱 한 번만 액티베이션 펑션을 씁니다. 그래서 네 원바이원 컨볼루션 하는 쪽 그래서 전부 다 없애고 네 두 개의 원바이원 레이어 사이에만 갤루를 딱 하나만 넣는 방식으로 했더니 이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0.7% 올라서 81.3%가 됐고요.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성능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역시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안 쓰는데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그냥 네, 모든 레이어에 컨볼루션 한 번 하면은 배치놈 하고 뭐 액티베이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식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고 네, 한 개만 또 남겼어요. 원바이온 컨볼루션 레이어 앞쪽에. 이렇게 했더니 또 성능이 81.4%로 조금 올라갔고 이제부터는 스윈 T를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놈, 앞에서 예고했던 대로 배치놈을 레이어놈으로 바꾸게 돼요. 배치놈이 어떤 컴브넷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레이어놈을 많이 썼고 그냥 레이어놈으로 바꾸면은 오리지널 레지넷에서 그냥 바꾸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요 상황에서 레이어놈으로 바꿔보니까 네, 성능이 살짝 올라갔죠. 0.1% 정도 올라갔고 뭐 트레이닝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parate down sampling layer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레지넷에서는 3x3 컨버전 레이어 스트라이드 2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1, 2, 3, 4 넘어갈 때 스테이지 1에 스테이지 2를 넘어가면 스테이지 2의 첫 번째 블럭에서 바틀렉하고 원바이언을 그 다음에 만나는 3x3 컨볼루션에서 무조건 스트라이드 2 컨볼루션을 해서 스테이지가 변경되면은 가로 세로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연산을 했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바이언도 스트라이드 2짜리를 해서 쇼컷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 아까 제가 스윙 트랜스포머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 따로 있었죠. 패치를 머징하는 레이어가 따로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테이지 안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스윙 트랜스포머는 따로 다운샘플링 레이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 라고 해서 컨브 넥스트에도 2x2 컨버전 레이어를 스트라이드 2짜리 요거를 따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사이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단순히 적용하니까 모델 트레이닝 하는데 발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발산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스페셜 레졸루션을 바꾸기 전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넣어주니까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82% 스윈티보다 이제 꽤 높아진 성능을 보여주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컨보 넥스트 블럭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스윈 트랜스포머 구조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구조고 레지넷 블럭도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매번 배치놓은 렐루, 배치놓은 렐루 이렇게 하는데 컨보 넥스트는 인버티드 바틀렉이라서 여기가 작고 여기가 더 늘어났고요. 256보다 384로 더 늘어났고 뎁스와이즈 컨버전을 하고 7x7을 하고 레이어 놈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갤로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 한 번, 노멀라이즈는 여기서 한 번 이렇게만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냥 표로 이 그래프로 정리한 건데 지금까지 했던 레지넷 50 모델에서 이제 보면 이 보라색 부분을 보면은 뭔가 하나 적용할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이제 커널 사이즈를 5, 7, 9, 11로 했을 때 어떤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커널 7 사이즈가 7이랑 9가 제일 좋죠. 근데 여기가 연산량이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작은 이게 아무래도 연산량이 조금이라도 적을 테니까 이걸 사용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2%까지 스윈 트랜스포머는 81.3%고 그래서 여기 연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별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컨브 넥스트가 굉장히 퓨어한 컨브넷인데 이게 스윈 트랜스포머를 이미지넷 1K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결과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적용한 이 앞에 적용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논문 저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고 다 이전에 있었던 건데 그걸 그냥 갖다 적용했을 뿐이다. 각각은 따로 연구됐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이게 다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산량이나 파라미터 수나 솔풋이나 뭐 메모리 사용량이 스윙 트랜스포머랑 거의 다 비슷한데 네, 어떤 스페셜라이즈된 모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은 Shifted Window Attention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윙 트랜스포머에 보면은 그 Relative Position Bias라고 해서 쿼리 키 이렇게 그 내적한 다음에 더해주는 바이어스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컨버전만 우리가 아주 익숙한 컨버전만 사용해서 하는데도 다 뭐 비슷한 연산량의 성능은 이제 여기 나오지만 더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미지넷 1K에 대한 요거는 22K에 대한 거지만 어쨌든 왼쪽을 보시면은 레지넷 2015년 레지넷에 비해서 DIT 스윈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레지넷 1K에 대한 결과인데 뭐 레그넷이나 이피션트넷, DIT 그리고 사실은 스윈 트랜스포머가 제일 이제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랑 그 각각의 이제 보시면은 플랍스를 비슷하게 맞추고 모델 사이즈 파라미터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죠. 그러면서 성능을 보면은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고 그 다음에 스루풋도 보시면은 이게 저는 살짝 의외긴 했는데 스루풋이 더 좋아요. 스윈 트랜스포머보다 모든 모델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뭐 이런 8박 미인 같은 네트워크가 나왔고요. 이미지넷 22K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제 스윈 VIT랑도 비교를 했고 스윈 모델이랑 보면은 다 성능이 좋아요. 이거 여기는 제가 여기 빨간색 앞에서 쳐놨던 거 여기가 이제 성능 차이가 제일 많이 났던 부분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요런 게 이제 0.6% 정도 좀 많이 나고 나머지는 차이가 막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큰 모델에 오면은 또 80점 8까지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이 이제 이미지 22K 결과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더 적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이렇게 이미지넷 22K처럼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잘 디자인된 컴포넷은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절대로 성능이 나쁘지 않고 큰 데이터셋에서도 여전히 성능이 더 좋다. 그래서 컴포넷 엑스라지 같은 모델도 보면은 이게 스케일도 굉장히 잘 된, 트랜스포머가 또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스케일업이 되게 잘 된다는 건데, CNN도 스케일업 되게 잘 되고, 성능도 잘 나와, 오버피팅 안 되고 잘 돼, 이렇게 되는 거를 보여준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아주 좋아 보이는데, 지금 트위터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의 논란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VIT를 냈던 그 유럽 쪽에 있는 구글 브레인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니네 그래프 잘못 그렸어라고 하는 거죠. 이 VIT가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커브 넥스트랑 스윙 트랜스포머는 오그멘테이션을 정말 열심히 해서 헤빌리 오그멘테이션하고 레귤라이제이션 엄청 집어넣은 결과를 넣었고 VIT는 그냥 옵티마이즈 되지 않은 결과를 넣었다. 자기네들이 냈던 이 논문을 보면은 여기에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어 컴패리즌이 아니다라고 어 이제 약간 불평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얘기에는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컴프 넥스트가 좋아요. 그런데 결과만 보면 좋지만 어쨌든 논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뒤에 다른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다른 거는 제대로 비교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구글 브레인 본진에서는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요 앞에 보시면은 이피션트넷이랑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성능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피션트넷 V2가 이미 작년 4월에 나왔는데 이피션트넷 V1이랑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V2랑 비교를 하면은 성능이 오히려 나쁘고, 그쵸? 이건 똑같지만, 21K에서는 똑같지만, 성능이 나쁘고, 심지어 스루풋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연산량도 많고, 파라미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피션트넷 V2보다는 훨씬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논문의 지금 테이블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간 업데이트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른 실험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소트로픽 컨브넥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블록 디자인을 일반적인 VIT 스타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운 샘플링 없이 그냥 전체에 대해서 다 계속 똑같은 사이즈로 이제 피처맵을 가져가는 형태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컨브 넥스트가 여전히 성능이 괜찮게 나와요. 이런 구조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베이직하게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플랍스나 이런 거 스루풋도 조금씩 다 좋고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되는 메모리도 더 적게 사용되고 액큐러시도 거의 동일하거나 네, 뭐 요거는 0.1 낮지만 이건 좀 좋고 이건 동일하고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 앞에서 VIT가 처음 나왔을 때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CNN 베이스니까 이거 잘 나온다는 거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코코 데이터 가지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AD20K 가지고 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것도 스윙 트랜스포머랑 비교했을 때 항상 성능이 뭐 같거나 더 좋거나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윙 트랜스포머랑 보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어 플러스 사인 두 개가 있는 애들이 이미지넷 22K, 뭐 21K라고도 2K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한 결과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차이가 좀 앞에서는 여기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네, 이미지넷 더 큰 데이터로 하면은 성능 차이가 좀 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실험이 로버스트니스를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넷이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이미지넷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넷 그 기존 버전이 클린이면은 이제 C 바가 있고 A, R, S, K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아마 무슨 어떤 에러 레이트 같은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나머지는 액큐시 같은 개념이라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 거의 제일 좋다. 요거 하나 빼고는 그쵸?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로버스트하다. 데이터셋의 영향도 별로 안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제 결과에 대한 해석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읽었고 제가 앞에서부터 논문을 읽으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여기서 조금 해결이 됐어요. 사실 이유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비슷한 연산량을 가질 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쓰면은 이 모델이 굉장히 느리고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컨분의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어떤 일반적인 컨볼루션에 비해서 연산량이 만약에 동일하다면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안 쓰는 게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도 적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파워 소모도 적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도 적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뭐 이피션트 넷이나 이런 모바일 넷 같은 것도 구글에서 엣지 TPU용 어떤 버전을 내놓을 때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서 내는데 여기서 이제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계속 플랍스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게 조금 의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컨브 넥스트가 그래서 프랙티컬리 이니피션트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서 보셨지만 스루풋이 다 좋아요. 스윙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이게 약간 신기하긴 했는데 제가 굳이 이제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 인버티드 바틀렉을 쓰면서 그리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위로 올리면서 거기 채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사용되는 채널 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원래 4분의 1만큼. 그게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쓰면 속도 느려지는 거는 그냥 명백한 팩트인데 대신에 그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덜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컴프 넥스트는 트레이닝 하는데 메모리도 더 적게 들더라. 그래서 뭐 캐스케이드 매스칼 CNN을 이걸로 하는데 17.4기가 정도 피크 메모리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네 스윙 트랜스포머 18.5기가 정도 드는데 배치 사이즈 2일 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성능도 잘 나오는데 이피션시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이피션시가 어떤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에 관련된 게 아니라 CNN의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에 인덕티브 바이어스에서 오는 특징이다. 로컬하게 보고 그 어떤 웨이트를 쉐어하고 이런 특징들에서 이피션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뉴럴넷이 갖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결론인데 그래서 스윙 트랜스포머가 2020년대 와서 컨브넷을 오버테이크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널리 알려진 믿음은 비전 트랜스포머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훨씬 애큐릿하고 또 속도도 빠르고 스케일러빌리티도 굉장히 좋다 컨브넷보다 이런 게 일반적인 믿음이었는데 컨브 넥스트가 완전히 퓨어한 컨브넷 모델이 얘네들을 이런 하이어라키컬한 비전 트랜스포머, 스윙 트랜스포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 개의 컴퓨터 비전 벤치마크에서 다 이기는 걸 보여줬고 속도도 더 빠르고 그쵸 이피션시도 좋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심지어 컴프 넥스트라는 이 모델은 스케일러빌리티도 굉장히 좋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컴프 넥스트 모델에 적용된 어떤 그런 테크닉들이 새로운 건 하나도 없고 다 다른 곳에서 이미 있던 거를 모아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새로운 결과가
어떤 기존에 잘 알려진 어떤 사실들에 대한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컨볼루션에 대한, 컴퓨터 비전에서 컨볼루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현업에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컴퓨터 비전에서 뭔가 어떤 리얼 데이터를 풀 때 트랜스포머를 하는 게 조금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가능하면 CNN이 성능이 잘 나오면 CNN을 쓰고 싶어 하지 트랜스포머 좀 낯설기도 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에서 쓴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연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CNN도 이런 트랜스포머에서 썼던 것들을 여기 가져와서 CNN에도 적용해 보니까 굉장히 잘 적용도 잘 되고 성능도 잘 나오고 이러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너릭한 백본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페어 컴패리즌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읽었던 논문이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